러닝 처음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존투로 달리세요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심박수를 최대치의 60에서 70%로 유지하며 달리는 방법인데, 달리기에 관심 가지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고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존3 영역에서 달릴 때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초보 러너는 존2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신경 쓰지 말라고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달리기를 억울하지만 3주째 쉬고 있습니다. 처음 입원 3일 동안 문득 쉬면서 생각해보니까 존투 러닝에 내가 놓친 게 있나 싶더라고요. 존투 러닝은 초보 러너가 하기 정말 힘든 걸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뛰어난 효과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고수들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인 걸까? 6년 전에 가미는 폼으로 착용하고 심박수도 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무작정 뛰기만 했어요. 기록 욕심에 속도만 올리다가 오버페이스에 시달리고 결국 잦은 부상으로 달리기를 멀리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행복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초보일 때 구체적인 목표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나는 몸이 괜찮다고 느끼면서 중강도로 뛰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심박수 공식이 부정확하고 어차피 초보자는 존투로 못 뛰니까 그냥 천천히 감으로 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나마 존투 러닝을 목표로 삼으니까 훨씬 괜찮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존투 정말 고수의 영역일까 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존투 러닝을 저 같은 초보 러너 관점에서 파헤쳐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나이에서 심박수를 빼세요 라는 건 마치 모든 사람의 신발 사이즈가 키에 비례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키가 같아도 발 사이즈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나 스포츠 의학센터에서 하는 운동부하 검사인데요. 문제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보 러너 입장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러닝 시계를 활용하는 건데요. 저도 손목형 워치로 실시간 심박수를 확인해요. 초보 러너에게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형 심박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써본 적이 없어서 리뷰들을 많이 읽어보니 가슴형 심박계는 정확도는 높은데 착용이 불편하고 초보 러너에겐 조금 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대회를 준비하거나 본격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고민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언덕 달리기입니다. 러닝 포뮬러의 저자 잭 다니엘스 박사는 일반적인 220 빼기 나이 공식이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최대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운동을 통한 필드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덕 달리기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2분간 달릴 수 있는 언덕 장소를 찾고 러닝 시계나 가슴형 심박계를 착용해 주시고요. 언덕을 힘들지만 계속 달릴 수 있는 속도로 2분간 올라갑니다. 꼭대기에서 1차로 측정합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언덕을 2분 달립니다. 이때 심박수를 다시 꼭대기에서 측정합니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언덕을 2분 달립니다. 이때 심박수가 두 번째보다 높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두 번째가 더 높다면 두 번째가 최대 심박수입니다. 만약 두 번째와 비슷하다면 네 번째 달려줍니다. 아무튼 지난 1회보다 높게 나온지 확인해보고 더 오르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시작한 초보 러너가 진행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카르보넨 공식을 적용하는 건데요. 저도 예전 영상에서 심박수 구하는 공식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존투러닝의 가장 많은 의견이 220 빼기 나이 공식이 부정확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에서 220 빼기 나이 공식을 적용하면 존3 강도로 저는 뛸 때가 많고요. 키가 같아도 발 사이즈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최근 달리기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 카르보넨 공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일반 공식은 그냥 나이만 보는데 카르보넨 공식은 나의 안정 심박수까지 고려해서 체크합니다. 1단계는 안정 심박수 재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심박수 측정하고 평소 며칠 동안 재서 평균 내주면 됩니다. 2단계는 최대 심박수 계산입니다. 일단 220 빼기 나이로 계산하고 기록해두면 됩니다. 3단계로 카르보넨 공식 적용해주면 됩니다. 저는 44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카르보넨으로 존 원도 계산해봤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심박수 구하는 공식은 카르보넨 공식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여 안전 심박수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초보 러너는 전투 러닝 절대 못해요. 조금만 뛰어도 심박수가 폭발해요. 제 영상의 댓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6년 만에 다시 달릴 땐 천천히 뛰어도 심박수가 170, 180까지 치솟았거든요. 특히 심폐지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뛰어도 심박수가 훌쩍 올라가 버리죠. 대안으로 런워크 훈련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했었고요. 전문 용어로 걷기입니다. 제프 갤러웨이라는 미국의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이 런워크 런 훈련 방법을 대중화시키고 그 효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5km 끝까지 안 뛰고 이 방법을 적용했었거든요. 아, 나는 존투 훈련이 불가능하다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발상을 바꿔보는 거예요. 존투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다가 아니라 존투를 유지하기 위해 걷기를 활용한다는 관점으로요. 초보 러너의 목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존투에서만 달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훈련 시간의 많은 부분을 존투 구간에서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뛰기 시작하고 심박수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걷기 시작하고 걸으면서 하한선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천천히 뛰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 1분 뛰고 3분 걸을 수도 있어요. 만약 존투가 어렵다면 카르보넨 공식을 적용해서 존 원 구간에서 런워크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 뛰고 3분 걷기, 러닝 시계 같은 걸로 객관적인 지표 파악하며 천천히 체력 키우기죠. 핵심은 지금 나에게 맞는 수준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걷기도 심박수가 치솟는다면 슬로우 조깅이나 빨리 걷기부터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6년 전에 감으로 뛰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보 러너일수록 심박수 신경 쓰지 말고 몸으로 느끼라는 말에 사실 동의는 못하겠어요. 나는 슬로우 조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빨리 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뛰는 게 저는 훨씬 좋았어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존투 구간을 지키라고 할까요? 이것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우리 몸을 최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생각해보면 두 가지 연료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바로 쓸 수 있지만 양이 적은 부스터 연료, 지방은 양이 엄청 많지만 쓰기 어려운 보조 배터리. 힘들게 뛸 때는 몸이 급해서 탄수화물만 막 써요. 그래서 금방 고갈되고 지치는 거죠. 근데 존투에서 편안하게 뛰면 몸이 여유 있네? 그럼 지방도 써볼까? 이러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요. 존투 훈련을 꾸준히 하면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모세혈관이 늘어나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이 향상돼요. 결과적으로 같은 속도라도 더 낮은 심박수로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킵초게 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훈련의 80%를 이런 저강도로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맞는 시작점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카르보넨으로 계산한 후 존투도 어려운 초보자는 존 1에서 런워크 시작. 1주 차에는 1분 뛰고 3분 걷기, 2주 차에는 2분 뛰고 2분 걷기.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 본인의 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뛰는 시간을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심박수가 많이 치솟는다면 슬로우 조깅이나 빨리 걷기부터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존투 도전 가능한 초보자 존투에서 런워크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 차에는 1분 뛰고 3분 걷기, 2주 차에는 2분 뛰고 2분 걷기. 존투 심박수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심박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숨이 차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몇 주 후에는 같은 심박수에서 더 빠른 페이스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1개월 후엔 뛰는 시간이 늘어났네? 같은 심박수인데 더 빨라졌네. 3개월 후엔 달리기가 전혀 힘들지 않은 오히려 상쾌하고 즐거운 놀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친구랑 웃고 떠들면서도 편안하게 5km, 10km를 달릴 수 있게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려 하지 마세요. 부담이 된다면 존 1이나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면 빨리 걷기부터 해보세요.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오래가는 지속성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게 바로 초보 러너에게 필요한 존투 러닝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감에만 의존하는 건 제 경험상 편해 보이지만 오버페이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몸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그쪽을 방향을 맞춘다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용기 내서 심박수 측정하고 카르보넨 공식으로 나만의 구간을 찾아서 존 1이든 존 2든 런워크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다른 달리기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번 3일에 통원 치료 중이어서 러닝을 3주 넘게 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도 못 만들고 있었고요. 9월 21일에 서울어스 하프 마라톤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소중하게 찾은 건강한 취미인데 다시 처음부터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당분간은 슬로우 조깅, 걷기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몸 조심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같이 안전한 러닝 꾸준히 해보시죠. 여러분만의 카르보넨 계산 결과와 슬로우 조깅 존 1, 존 2 도전 후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박수 낮추는 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러닝 되세요.